노후에는 고민하지 말고 이곳에서 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선택. 노년이 가르쳐 준 것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빠르게 살아온 인생이 잠시 멈추어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노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집에서 그냥 버티면 되겠지. 익숙한 공간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 이사나 변화는 괜히 더 큰 걱정을 부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과 몸의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결정하는 무대가 됩니다. 사는 곳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은 노후에 어떤 집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살아야 남은 인생이 덜 불안해지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될 것 같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마음으로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노후에 많은 분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착각은 지금 집에서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오래 머물렀고 익숙하며 많은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냥 지내면 되지 굳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서 집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리듬과 몸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무대가 됩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면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물게 되는지, 사람을 마주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모두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편안해 보여도 그 집을 둘러싼 조건이 외로움과 고립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 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조금 불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계단이 많아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몸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나를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집이 바깥과 단절되는 순간 삶은 아주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후에 버틴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이 삶을 지탱해주는 곳이 아니라 견뎌야 할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집이 과연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삶을 좁히고 있는지를요. 이제 이런 착각이 현실에서 어떻게 삶을 가두는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의 이야기를 통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2. 도시 4층 빌라의 현실. 계단이 외출을 막고 삶을 줄인다. 박영숙 씨는 오랫동안 도시의 4층 빌라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지만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그저 오르내리는 통로였고 장을 보러 나가는 일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불편함을 넘어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픈 날이 늘어나면서 계단은 하루의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번의 휘청임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더 무서워졌고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외출은 계획이 아니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게 망설이는 날이 쌓이면서 집 밖의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지면 생활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도, 사람을 만나는 약속도 하나둘 미뤄집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먼저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은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장소가 됩니다. 박영숙 씨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편해 보여도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면 노후의 삶은 빠르게 닫힌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나가기 전에 한숨부터 쉬는 집에 살고 계신가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이제 반대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전원주택이 왜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의 함정, 평화가 아니라 고립이 될 수 있다. 남정우 씨는 노후를 앞두고 전원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단층 집이었고 문만 열면 마당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음도 없고 사람에 치일 일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며 꿈꿔왔던 고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눈이 오면 직접 치워야 했고 마당은 늘 손이 갔습니다. 벌레는 계절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고 작은 고장 하나에도 사람을 부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병원이 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날 차를 몰고 나가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 순간 평화라고 믿었던 고요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은 도움을 부를 기회도 적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기척이 없는 공간은 안정이 아니라 고립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원주택은 집 자체로 보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도움이 가까운지, 일상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남정우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넓은 마당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닿을 수 있는 생활의 연결망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집이 사람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그 전환점이 된 한 문장을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 전환점. 집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 핵심은 평수가 아니라 환경 조건이다.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집이 사람을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문장은 박영숙 씨와 남정우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을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새 것인지로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안에 머물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계단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가 쉬운지, 잠깐 산책을 나가도 부담이 없는지, 병원이 가까운지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장소가 있는지였습니다. 복지관, 작은 시장, 동네 카페처럼 이유 없이도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는 환경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냐 함께 사는 집이냐보다 중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지, 이웃과 마주칠 기회가 있는지, 가벼운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 삶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집이 조금 작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삶은 넓어졌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노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수도 풍경도 아닌 환경의 조건이라는 것을요. 집은 잠자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점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집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셨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의 고민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이곳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고민을 줄이는 이곳은 걸어서 생활이 완성되는 동네입니다. 박영숙 씨와 남정우 씨는 서로 다른 집에서 살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 동네가 어떤 생활을 허락하는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과 시설이 가까운 생활권으로 옮기며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이전보다 작아졌지만 생활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마트, 병원, 복지관, 산책로가 걸어서 연결되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나가기 위한 결심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 사람을 마주칠 일이 늘어나자 고요함 대신 연결감이 삶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안정을 주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문을 나서면 갈 곳이 있고 돌아올 집이 기다리는 구조. 그 안에서 우리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집이 아니라 생활이 완성되는 동네가 남은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 이곳에서의 삶은 조용하지만 고립되지 않고 작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걸어서 생활이 이어지는 동네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이 좋은지보다 어떤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집이 낡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점점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나가기 어려운 구조, 멀어진 사람들, 걸어서 갈 곳이 없는 생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집이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풍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문을 열면 갈 곳이 있고 사람의 기척이 들리고 하루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삶은 계속 흐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연결, 버팀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머물게만 하는지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을 남겼다면 충분합니다.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삶이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한 번쯤 돌아보는 것, 그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년의 수첩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